살면서 꼭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내 편은 어디에 있을까? 좋을 땐 다정하고 같이 웃을 땐 하나였던 사람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멀어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은 뒤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진심을 줬던 사람에게 이유 없는 외면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 결국 누구를 만나든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젠 쉽게 마음 열지 말자.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의심만 하며 살아가기엔 우리 삶이 너무 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네 가지를 속이자고요. 이건 거짓말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를 위한 현명한 조율입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 관계를 지키는 전략. 그 시작은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상담실을 찾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솔직한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했죠. 하지만 60이 넘고 자녀들마저 독립한 뒤엔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전부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다 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그걸 이용했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솔직함이라 믿고 진심을 꺼냈을 때 상대는 그걸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아끼기 위해 어떤 것을 속여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적 표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 네 가지를 속이면 상대는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고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기준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잃고 싶다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 기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게 솔직함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나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와 다르다는 경계심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나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관계 초반부터 드러내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직장인 지민 씨는 나는 기준이 명확한 편이에요 라며 새로운 모임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멋지다, 소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이후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그 모임에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지민 씨는 자신이 소외된 이유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내 기준보다 자기 기준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멀어지는구나. 관계란 내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편한 방식을 고집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래 가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준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조용히 공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땐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처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기준을 말하는 순간 내가 잣대가 된다는 걸. 사람은 잣대 앞에 서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준을 숨깁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생각을 꺼내는 타이밍을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내 기준을 드러내는 걸 잠시 미뤄보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인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첫 번째로 속여야 할 건 바로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과거입니다. 과거는 공감의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과거를 쉽게 꺼내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여야 할 것, 그건 바로 내 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까지 솔직히 말해야 진짜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항상 상대에게 공감으로 전달되진 않습니다. 때론 그게 약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편견으로 굳어지기도 하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그녀는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혼 경험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좋아라며 더 다가온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이혼을 문제 삼는 사람이 반드시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나를 이해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걸 핑계 삼아 내 감정을 가볍게 여겼어요. 과거는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일이지 현재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가 않죠. 특히 관계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과거의 한 조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건 숨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단해지면 상대는 내 과거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듣지만 아직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 땐 그 과거가 오해로 번지기 쉬운 재료가 되죠. 여러분이 상처를 털어놓았을 때 그걸 공감이 아니라 해결하려 드는 사람, 혹은 그걸 이해가 아니라 경계로 삼는 사람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과거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가 쌓인 뒤에 조심스럽게 마주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만나든 두 번째로 속여야 할 건 내 과거입니다. 내 아픔, 내 실수, 내 상처를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건 내 편을 얻기 위한 작은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로 속여야 할 것, 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질투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먼저 품습니다. 그러니 능력조차도 때론 조금은 감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여야 할 것, 그건 바로 내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실력은 감추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 나를 인정받으려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 생각이 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존경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능력을 질투하거나 이용하려 들기도 하죠. 실제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수민 씨는 엑셀도 잘하고 보고서 작성도 정확해서 팀장보다도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야, 정말 잘한다라며 칭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빼앗듯 다시 조정하더니 결국 요즘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걸 드러내는 타이밍과 방식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 내 능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경계의 벽이 생깁니다. 그들은 나의 진심보다 나의 성과를 먼저 보게 되고 그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꺼내죠. 예를 들어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게 도움이 됐어요처럼 경험 공유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또한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을 조심스럽게 나누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더 인정받고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능력을 감추라는 게 아니라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시는 자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세 번째로 속여야 할 건 내 능력입니다. 보여주기 전에 먼저 관계를 단단히 쌓고 존중의 언어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꺼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무기 아닌 신뢰로 작용합니다. 이제 남은 하나, 마지막으로 속여야 할 단서는 내 감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감정조차도 모두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왜 끝까지 내 편을 남기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속여야 할 것, 그건 바로 내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은 솔직해야 관계가 진짜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항상 솔직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정의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회의 중에 결국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그 단 한 번의 감정 표현으로 무너졌고 그 뒤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속마음을 드러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내 본성이라 여겼어요. 이게 감정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가 꾸준히 잘한 일보다 한 번 감정적으로 잘못한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감정은 무조건 솔직할 게 아니라 조절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슬퍼도 억울해도 먼저 자신의 감정을 내면에서 정리한 뒤 표현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바로바로 꺼내 쓰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차 한 잔을 천천히 식혀 마시듯 감정을 한번 식히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던져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한 번의 울분은 평생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강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보여주는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언제나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적절히 감춘 사람은
관계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감정은 나중에 꺼내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든 내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마세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조금은 감추고 조금은 식힌 뒤 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는 여러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신중하게 다루고 결국엔 평생 내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 기준. 둘째, 내 과거. 셋째, 내 능력. 넷째, 내 감정. 이 네 가지를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속이며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네 가지를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이 지혜들이 어떻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지 철학자들과 전문가의 통찰을 통해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속여야 할 네 가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간격 유지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 그래서 결국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운다. 인간관계란 바로 그 거리 찾기의 예술입니다. 내 기준을 너무 앞세우면 상대는 나를 피합니다. 내 과거를 쉽게 말하면 상대는 나를 얕봅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면 상대는 질투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 상대는 나를 감정적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진심은 조심스럽게 보여줄 때 가장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이 지혜는 인간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채알디니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에게 더 오래 신뢰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다 드러나는 사람보다 천천히 차곡차곡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준은 나중에 말하고 과거는 필요할 때 공유하고 능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발견하게 만들고 감정은 식힌 뒤에 전하는 것. 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켜지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 결과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나의 진짜 모습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뿐이죠. 우리는 때때로 진짜 나를 보여줘야 진짜 관계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천천히 꺼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상대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평생 내 편이 되는 인연을 지킬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보여주는 만큼 평가받고 숨기는 만큼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를 오래 지키고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작은 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 기준을 속여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진 않지만 다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조용히 품고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넓혀갑니다. 둘째, 내 과거를 속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속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믿음을 갖춘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과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죠. 셋째, 내 능력을 속여야 합니다. 보여주기보다 조용히 쓰는 능력이 더 오래 갑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현명한 사람은 그 깊이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내 감정을 속여야 합니다. 감정을 모두 드러내는 건 가깝다는 증거가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할 위험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조절하면 결국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나 외로움도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 솔직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감각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빨리 나를 보여주진 않았나? 내 마음을 모두 꺼낸 건 아니었나? 혹시 상대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이 네 가지 기준, 과거, 능력, 감정, 이것들을 지혜롭게 조절하면 어떤 사람과도 오래, 깊이, 따뜻하게 관계에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내가 너무 빨리 마음을 열었거나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관계는 없었는지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곁에 진짜 내 편이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